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제가 소니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출시된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카메라들을 가지고 활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소니에서 신제품인 GV-E10의 소개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카메라의 사진과 영상 샘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의 스펙과 자세한 기능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메라의 특성에 맞게 컨셉 사진 촬영과 홈 스튜디오 촬영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이육사 감독님의 알파7S3 영상처럼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마일드문 양지훈 작가님과 함께 홈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간단히 GV-E10의 컨셉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 GV-E10은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 고속 AF와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과 같이 브이로그에 충실한 기능 외에도 GV1에서 선보인 소프트 스킨 기능이 유튜버를 위한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APS-C 센서를 탑재하면서 알파 6000 라인대 하드웨어 기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4K의 영상 해상도와 더불어 훌륭한 복귀 효과, 보다 더 넓은 광각과 고해상도의 사진 표현들이 기존의 GV1보다 더 나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GV1을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사진을 보다 더 많이 찍고 싶다든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카메라예요. 또한 알파 6400 정도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보케 스위치나 소프트 스킨, 프로덕트 쇼케이스 등의 브이로그 친화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기변이 가능하고요. 풀프레임 상위 기종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서브 카메라로서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알파 6400에는 없는 액티브 모드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더 편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죠. 수입을 LCD 또한 알파 6000 라인에서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다 보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GV1이 294g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무거운 343g이지만 알파 6400이 400, 알파 6600이 500이다 보니 기존의 알파 6000번대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마일드무로 활동 중인 사진가 양지훈입니다. 카메라를 잡은 지는 약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풍경도 담고 여러 가지 담았지만 요즘은 인물과 빛을 함께 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이거나 평범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을 좋아해서 주로 찍고 있습니다. 저는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둘 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소니 A7 Mark3와 55.8 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두운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화소에 고감도의 카메라를 선호해서 A7 Mark3를 제 촬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DR, 다이나믹 레인지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폭이 넓어 보정이 좀 더 쉽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기적 성능이 촬영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더 촬영을 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크롭바디와 흔히 고급이라고 말하는 풀프레임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조도 환경에서의 화질 차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텀 기능이 풀프레임 쪽에 좀 더 많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급형이라도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거나 사진이 별로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극한의 환경에서 장점이 있는 것들 뿐이라 보정은 말 그대로 내가 색을 얼마나 잘 알고 보정 프로그램에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보정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JPG보단 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로우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실에서 빛을 이용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 그린다는 게 단순히 일상이 될 수 있지만 또는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컨셉을 구상하던 중 어떤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봤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일이 가진 색이 너무 예뻐 이 색들로 그림을 그리면 참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일과 빛의 색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3인칭의 시점에서 담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 컨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을 먼저 찍을게요. 그래서 여기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다가 꽃을 배치해 가지고 이제 요게 장미꽃 그림자를 붓으로 살짝 그린다는 느낌을 주면서 한 장 찍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먼저 그린다는 느낌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쪽에 물감을 묻혀서 과일에서 빛을 따서 직접 꽃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조금 위에서 찍을 때는 특히 음식 사진 찍거나 아니면 위에서 평면처럼 항공샷이라고 하죠. 그런 거 찍을 때는 아무래도 수위불이 있는 거랑 없는 거에 대한 유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수위불의 장점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구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햇살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과일과 아크릴 물감 등 그림 그리는 작업에 필요한 소품 등을 미리 구비해 두었습니다. 작업의 영감은 주로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노트에 적어두거나 영수증 등 주변에 있는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영화, 앨범 커버, 특히 음악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빛을 대상을 포인트로 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눈을 부각시키고 싶으면 눈에 빛을 두고 촬영하고 혹은 색을 넣어 그 부분만 다른 색을 주는 방식으로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굴 쪽에 사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좀 더 입체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모델분들 특히 눈도 안 부시고 이쪽 부분은 역사광인데 역사광을 이용하면 머리 이쪽에 림라이트까지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사광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말하는데 역사광은 옆쪽, 해 뒤쪽 방향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완전 역광은 이제 뒤통수에 들어오는 빛이고 역사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에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찍으면은 이렇게 역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피사체가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면서도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다룰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연출을 할 때 카메라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카메라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어떻게 연출에 촬영할지 정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사진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양한 공부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마인드맵이나 PPT를 만들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머릿속으로 구성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우선 정말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장기간 들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어 일상이나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가장 손에 많이 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카메라답게 AF 기능도 좋고 수입을 액정이라 셀피나 다양한 각도의 연출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상용 카메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진으로 작품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주 촬영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고 만들어진 사진이 아닌 순간순간의 표정을 담아내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촬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촬영은 정해진 시나리오나 콘티 속에서 촬영이 이루어지지만 정해진 상황 속에서도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품질이 열악한 것도 원하진 않아요. 전문 영상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나 유튜브 영상의 자료로서 평소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는 두 가지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매우 작고 가볍지만 또 좋은 퀄리티의 렌즈가 사용이 가능하며 알파 6000번대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용 사진을 촬영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6000번대의 카메라로 멋진 영상들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상 성능도 훌륭하고요. 자, 그럼 영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카메라의 영상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GV210은 기존 알파 6600이나 6400과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퀄리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 카메라에 접목된 다양한 브이로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스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브이로그 카메라인 GV1에 있던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핸드폰 어플에서 피부를 뽀샤시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 중, 고로 설정하여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고 설정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약한 저 설정이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케 스위치입니다. 보케라는 것은 배경 흐림을 뜻하는데요. 주 피사체를 제외한 뒷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적절히 흐려지면서 부드럽고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죠. 이 기능은 매우 간단한 원리인데요. 조리개를 개방하여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뉴얼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버튼 하나를 눌러서 편리하게 가능하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렌즈를 통한 보케 표현이 가능하죠. GV1은 렌즈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망원 렌즈나 낮은 조리개 값의 렌즈 등의 선택지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GV10은 소니의 다양한 렌즈군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준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덕트 쇼케이스 기능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제품 리뷰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얼굴 AF, IAF 설정이 종료가 되고 제품을 들었을 때 얼굴이 아니라 제품에 빠르게 초점이 맞게 됩니다. 제품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자꾸 얼굴에 초점이 맞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쉽게 제품을 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떨방입니다. 아쉽게도 물리적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알파 6400에는 없던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액티브 모드를 통해 전자식 손떨방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브이로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S 시네톤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S로그2나 3, HLG는 삽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알파 6000번대 시리즈 중 알파 6600이나 6400을 사용하시던 분들, 아니면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면서 해당 프로파일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색보정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급에서 소니가 가장 발전해 있는 부분이죠. 동물과 사람을 잘 잡아주는 AF를 통해서 인물의 브이로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촬영하시는 분들께도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셀프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던 분들은 광각 렌즈가 꼭 필요하시죠? 크롭 센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대비 화각에 손해가 있는데요. 1018 렌즈를 사용하여 셀프 촬영을 하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이 카메라는 알파 6000 시리즈의 하드웨어, GV1의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결합한 최강의 브이로그 머신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가벼우면서도 높은 품질의 사진과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핸드폰이 점점 브이로그의 영역에서 그 편리함을 장점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 회사들도 기존의 카메라의 퀄리티라는 장점에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니의 8비트 로그 시스템과 컬러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알파 6400에서부터 알파 7 마크 3나 알파 7C까지 좋은 퀄리티의 색감을 보여주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검증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니를 사용할 때는 주로 HLG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도 예쁜 장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GV210으로 컨셉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과 함께 영상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카메라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GV210과 함께한 감성필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